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윤명수라고 합니다. 한라봉 많이 지으십니까? 망감류 많이 지으십니까? 제가 알아맞히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뭡니까? 망감류 이게 뭡니까? 천혜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건 아시겠죠? 예, 먼저 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드셔보시고요. 이건 뭐겠습니까? 레드요. 구분이 되나요? 구분이 되나요? 어떻게 구분하시죠? 껍질 피를 보고 하신다고. 아니 또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자 대충 이렇습니다. 보시죠. 또 드릴게요 이거. 대충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솔직히 육지부에서 망감류를 농사짓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주도에는 많이 짓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거의 한 11몇 농가 짓는다고 해서, 그 망감류라는 뭔가, 그래서 저희, 먼저 나오기 전에 잠시 저희 거제에서 한라봉이나 망감류를 재배했던 좀 역사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한라봉을 제일 처음에 도입한 게 1999년도에 한라봉을 도입해서 재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라봉 관련 사업을 한 10억짜리 사업을 추진을 해서 재배하는 농가 한 28농가에 재배하고 있는데, 지금은 재배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출고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재배하시다 보면은 망감류가 뭔지 개념이 약간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망감류 개념부터 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작목 선택까지 해서 끝맺음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망감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귤은 아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감귤이라는 것은 다 일남이라는 거죠. 일남 1호부터 해가 쭉 있는 건데,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보면 흔히 우리 먹는 귤 해갖고 밀감이라고 합니다. 밀감. 그 다음에 밀감보다 더 크게 귤, 그 다음에 감귤. 그래서 감귤 하면은 유자, 여러분들 유자는 감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유자도 감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건감이라는, 건감하고 탱자를 제외한 모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귤, 그게 감귤이라는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귤 안에.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밀감이라면 온주 밀감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감이나 탱자를 제외한 상록성이면서 굴같이 생긴 것들은 다 감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귤이라면 아주 광범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감귤을 표현하려면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만다린 계통에는 온주 밀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고 있는 감귤, 온주 밀감 계통은 이제 만다린 계통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껍질이 벗기기가 쉽고 좀 색깔이 좀 노란색이다. 그 다음에 이제 탄제린이랑 요즘에 보면 이제 붉은 감귤이 나올 건데, 붉은 감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붉은 거는 미국에서 들어온 건데, 조금 이제 대홍밀감 해가 가피 자체가 좀 붉은 계통으로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저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하고 밀감을 교잡해서 만든 거. 그렇죠. 밀감하고 오렌지를 교배해서 만든 게 이제 탄저해가 나오고. 그러면 탄젤로라는 것은 밀감하고 그레이트 프루트라든지 이런 걸 교배해서 만든 이런 품종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감류라고 하면 참 신기하잖아요. 왜 망감류라고 할까? 자, 여러분들 혹시 가수농사 지으시는 분 계시나요? 가수농사, 참외 말고 가수농사 지으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가수에서 보면은 일찍 열매를 수확하는 걸 조생종이라고 하고, 중간 정도를 중생종, 그 다음에 뒤에 수확하는 걸 만생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귤에서도 조생감귤이 있고 중생감귤이 있고 만생감귤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망감류라는 이 소리는
늦게 수확하는 감귤류를 망감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밀감류는 조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극조생 해가지고 9월부터 10월까지 수확하는 걸 극조생, 그 다음에 조생 10월부터 12월까지, 중생 12월부터 1월까지, 만생 감귤은 1월 하순까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수를 생각했을 적에는 만생종 이 감귤을 그냥 망감류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감귤류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망감류 해가 하우스에서 12월부터 4월까지 수확하는 감귤류를 망감류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저걸 망감류라고 잘 안 합니다. 그냥 작감. 온주 밀감 이외의 감귤류라 해서 작감입니다. 작감을 제주도에서 다 망감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망감류 안에는 보면 한라봉이라는 천혜향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감귤류 해갖고 레몬이라든지 유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감귤류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감귤을 농사를 지으시려고 하면은 이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 요 빨갛게 표를 해놓은 게 청견이란 청견. 청견이 감귤을 육종하는 데서 아주 획기적인 품종이 하나 나온 거예요. 우리가 감귤의 교배 육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육종하는 거 혹시 잘 모르시겠습니까? 교배라는 것은 꽃을 가지고 암술 가루에 붙여서 종자를 만들어 나오는 거잖아요. 교배 육종이라는 게. 근데 감귤은 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귤. 종자가 있나 없나요? 그 씨가 없는 게 감귤이에요. 그래서 단위 결과를 하는 거예요. 수정이 안 돼도 밀감이 달린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견이라는 이 품종이 요 궁천조생 온주 밀감하고 오렌지를 교배해가 청견이라고 나왔는데 청견이라는 품종은 씨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청견이라는 품종은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귤을 먹을 자 씨가 있는 걸 먹었다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이 청견이라는 품종의 피를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온주 밀감은 이 청견 이전에 있었던 품종이죠. 그런데 우리 망감류들은 이 청견 이후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천조생하고 오렌지하고 이렇게 교배해서 청견이 나왔고 흥진조생이라는 이 품종하고 청견을 교배를 해서 진지향이 나왔습니다. 진지향이도 보면 먼저 그 다음에 우리 퐁칸이라는 것하고 청견을 교배를 해서 한라봉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서지향하고 한라봉을 교배를 해서 레드향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청견하고 앙콜 교배종하고 마코틀 교배를 해서 천혜향이 나왔고 천혜향하고 한라봉 교배에서 한겸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감, 우리 망감류라는 것들은 여기 청견이라는 피를 안 받을 수가 없었다. 교배 육종이 됐으니까. 그래서 청견 이후로 아주 다양한 감귤 품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망감류 4대 품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청견을 내놨겠습니까? 청견이 보면 한금항이나 한라봉 모양이 동그랗게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 망감류들이 청견이라는 옆이를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색깔 보시면 다 위에 레드향하고 천혜향은 좀 납작하다. 그렇죠? 모양새가 둥글지 않고 좀 이렇게 납작하다 생각하시면 될 거고, 한라봉하고 한금향하고 청견은 좀 둥글다. 그런데 한라봉은 특이하게 여기 봉우리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다. 그래서 한라봉이 일본에서 제일 처음에 육종이 교배가 됐을 때 이거는 버렸던 품종이에요. 왜? 일반 모양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농가에서 주워가 키운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라봉 품종명이 대꽃봉 해가지고 한라봉을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구기관에서 가져와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부지하라는 이야기도 한라봉하고 똑같은 명칭이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시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한라봉은 꼭지가 볼록하다는 게 이제 특색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기가, 우리가 껍질이 얇아서 껍질을 조금 까기가 조금 어렵다. 그럼 레드향은 납작하면서 조금 붉은 계통의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황금향은 거의 동그란 형태인데 그냥 한라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됐고 그러니까 봉우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재배현황. 그 다음 재배현황입니다. 우리 국내에서 보면은 제일 많이 유통되는 감귤, 요 가수 중에서 보면은 감귤하고 사과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유통되는 게 오렌지, 그 다음에 사과입니다. 자, 우리 사과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우리 컴퓨터에 있는 대부분의 이름들, 컴퓨터 보면 매킨토시, 애플 다 사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사과가 유명했기 때문에 예전에 컴퓨터를 만들 적에 모든 사과의 품종 명칭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사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은데 오렌지한테 진 거예요, 유통량이. 그러니까 사과를 더 열심히 또 연구를 하게 되는. 그래서 사과하고 감귤, 오렌지하고가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습니다. 사과하고 감귤이 1, 2위고 그 다음 배, 포도, 단감 이렇게 5개 품종들이 대부분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하우스 및 월동, 망감류, 연도별 생산은 이건 제주도에 이제 나온 거고요. 육지부권 아마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것은 한라봉이 지금은 제일 많습니다. 왜? 재배 면적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16년도부터 22년까지 쭉 보시면 레드향은 6,460원에서 6,460톤에서 17,996톤으로 증가되었죠. 그 다음에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44,500톤에서 4만 톤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추세가 한라봉은 점진적으로 생산량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레드향이라든지 천혜향, 그 다음 기타 망감류들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소비자들이 새로운 또 품종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나 망감류 품종별 재배 현황인데요.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1613헥타에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레드향은 2019년도에 757헥타에서 922헥타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천혜향도 증가를 하고 있고 황금향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라봉보다는 다른 망감류를 찾아서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 그거는 소비자들이 찾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육지부의 감귤류입니다. 최근에 육지부의 감귤류들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망감류들을 다 재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원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망감류를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거의 한 1000헥타 됩니다. 이 육지부에 망감류 재배 1000헥타 정도 되는데 전남이 거의 한 940헥타입니다. 많죠? 그래서 전남은 지금 한 3년 전부터 해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집중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이 새로운 작목에 대한 눈을 좀 뜨고 있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농사 왜 짓습니까? 예?
돈. 어떻게 돈 법니까? 어떻게 돈을 버세요? 뭔 농사 지으십니까? 채소 양파 마늘 좀 하다가 이제 양파 마늘 한라봉으로. 아니 돈을 우리 농사 지으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죠? 팔아야 되죠. 자, 그래서 농사 짓는 거나 경영하는 거나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공장을 운영을 해서 내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나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보시면은 농사 짓는 목표는 돈이다. 왜? 돈이 안 올라오면 내가 농사 지을 목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저비용 투자, 저투입을 해야 되고, 고품질 다수학 재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활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 세 가지가 안 되면은 힘들죠. 그 중에서 특히 좋은 게 원활한 판매입니다. 100개를 생산을 했는데 하나도 못 팔면 꽝이다. 한 개를 생산해서 100원 주고 팔면은 100원이라도 번다. 그래서 많이 생산하고 고품질 생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도 아니다. 왜? 팔지 못하면 농산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망감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요 거제에서 조금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영비라는 게 따져봤을 적에 하우스 시설 하는데 평당 20만 원 하면 하우스 지을 수 있겠습니까? 1-2W 하니까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25만 원, 28만 원 정도. 그래서 평당 20만 원을 받자 300평당 한 6천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망감류를 재배했을 때 경영비가 300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노지 가수인 참다리나 사과, 배보다는 좀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연간 순수입이 300평당 한 900만 원 정도의 순수입을 올린다고 봤을 때 6천만 원이라는 투자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7963, 7년 정도 소요가 된다. 7년 정도. 자,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 집에 하우스가 있는데 내가 좀 장목 전환만 하겠다 하면은 경영비만 들어가면 되니까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하우스를 신축을 해서 다른 망감류로 가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외 소득이 이것보다 더 안 맞나요? 순수익이. 그래서 여러분도 신중을 기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망감류 출하라는 건 뭐 가격입니다. 이거 아셔야 뭐 재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앞에 보시면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까지는 다 3kg입니다. 3kg. 아까 말씀드렸죠. 레드향이 가격이 제일 높다. 그 다음에 건감은 10kg니까 한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봤을 적에 레드향보다도 가격이 낮다. 그 다음 청견이나 진지향은 5kg짜리로 되어 있는데 진지향은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망감류이기 때문에 거의 4월, 5월 생산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자,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쭉 보시면은 자, 천혜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3,000에서 1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라봉은 13,000원, 12,000원 내렸습니다. 레드향도 보시면은 여기 21,000원에서 17,000원으로 조금 내린 가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향도 13,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가격은 어느 시기에 나와서 판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다. 그래서 이는 지금 연간 평균 가격으로 지금 해가 환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 지으시는 것하고 아마 비교를 해보시라고 지금 이 표를 내놓은 겁니다. 자, 거래동향, 시기별 거래동향입니다. 그러면 우리 망감류를 농사를 지었을 적에, 농사를 지을 적에 언제 정도 내가 출하를 해야 될 것이냐. 보시면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1월하고 2월 달에 제일 많은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은 11월, 12월이 1, 2월보다 더 비쌉니다.
제주도 한라봉을 드시고 싶으면 진짜 맛있는 걸 드시고 12월달 하우스 한라봉을 드시면 됩니다. 강원에서 나오는 거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가온 하우스를 하면은 1월에서 2월 정도 출하되는 한라봉이 많고, 그 다음에 레드향 같은 경우에도 1월에서 2월에 출하가 됩니다. 근데 레드향 가격은 2월이 더 높습니다. 왜? 분빌이 이때가 더 좋다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천혜향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그래서 천혜향 1월달에 수확하는 것들은 가온하우스입니다. 가온하우스. 그래서 천혜향은 한 2월, 3월 정도에 보시면 되고, 황금향, 아까 보면은 한라봉 같이 생기는 동그랗게 생기는데 봉우리만 없다. 황금향은 11월에서 12월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황금향을 내가 농사를 짓고 싶다면은 무조건 12월에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왜? 12월 지나고 1월로 넘어오면 황금향은 맛이 없습니다. 감귤은 생산되는 시기에 정확한 품질이 나오는 거지, 그 이후로 조금 나는 늦게 수확해야지 맛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 시기에 수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한라봉 같은 경우는 1, 2월 생산해서 판매해야 되고, 레드향도 1, 2월, 천혜향은 한 2, 3월 정도, 그 다음에 황금향은 11, 12월. 그래서 네 가지의 품목을 갖고 내는 조금 장기적으로 수확을 하고 싶어 하면 한라봉, 황금향 심어가지고 조금 수확하고, 그 다음에 레드향 심어가 조금 심어하고, 그 다음에 천혜향 심어가 조금 하고, 마지막에 한라봉 심어가지고 수확하고,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자,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영이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자, 22년 산에 보시면 22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21년보다는 22년도에 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보면은 올해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금 떨어지긴 떨어졌어도 전체적인 망감류라든지 감귤을 쭉 봤을 적에 레드향 가격이 4,818원으로서 킬로그램 단가가 제일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 그 다음에 황금향 같은 경우는 거의 3,500원 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소득 분석입니다. 우리 진흥청에서 한라봉하고 레드향 소득 분석을 쭉 해놨습니다. 2021년도 원자 분석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득 분석 보실 줄 아시죠?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산물가액은 우리가 한라봉을 수확했을 적에 300평당 한 3.8톤, 3,822kg를 수확해서 단가가, 평균 단가가 3,900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488만 원을 총 수입이 생긴다. 그 다음에 경영비로서 보시면 한 57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득은 경영비를 제외한 거니까 916만 원 정도의 순수입이 생긴다. 이게 한라봉입니다. 그 다음에 레드향은 레드향이 한라봉보다는 조금 수확량이 적죠. 2,905kg. 그 다음에 단가가 좀 높으니까 5,604원에서 1,627만 8천 원 정도의 총수입이 생기고, 경영비가 636만 3천 원이니까 경영비를 제외하고 소득은 990만 원입니다. 자, 두 개 다 비슷합니다. 근데 왜 레드향이 경영비가 600만 원, 이건 570만 원일까요? 왜 틀릴까요? 망감류인데 뭐 관련은 비슷할 거잖아요. 자, 그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야, 중간재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영농시설 삼각비가 한라봉은 185만 6천 원, 레드향은 260만 원,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한라봉 하우스가 일찍 지었고 레드향 하우스가 늦게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것만 빼고 나면은 여기가 100만 원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잖아요. 레드향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아마
이거는 시설 감각비 때문에, 삼각 감각비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건 아마 그 요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드 향이 조금 소득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경영 부분이고 소득 부분을 쭉 이제 따져봤습니다. 여러분들 장목을 바꿔야 될지, 내가 지금 있는 장목을 계속 끌고 가야 될지, 그걸 제가 한번 보시라고 내놓은 거예요. 왜? 바로 내가 뭐 저거 내가 만감류 잘 된다니까, 돈 번다니까 한번 해볼래?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을지 여러분들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기초 생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만감류라는 거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재배를 해야 될까 궁금하시잖아요. 자, 만감류는 이렇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우리 제주도에서도 하우스 만감류는 해가지고 얼마 없습니다. 대부분 무가온이고, 육지부에서도 가온 해갖고 한라봉 재배를 하시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삼중 비닐을 가지고 만감류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은 하지 않지만은 가일이 겨울 동안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온 피해를 동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영상 5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온풍기 정도만 설치되어 있지 가온은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육이 보시면은요, 3월 중순부터 해서 나무 활동 시작해서 3월 하순에 새순이 나고 4월에 개화, 6, 7월에 생이 낳고 7, 8월에 열매가 비대한다. 이 데이터들은 다 제주도에서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일은 4월에 개함이 착과를 하고 5월, 9월에 가실이 비대하고 11월경 착색이 시작되고 12월에 완전 착색이 돼서 1, 2월에 수확한다. 자, 여기 끝으로 보면 황금향 11월에서 12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황금향은 연내에 수확을 해야 된다. 레드향은 12월 말부터 1월 초, 한라봉은 12월에서 2월, 남진해 같은 만감류 같은 늦게 수확하는 것은 4월에서 5월. 그래서 지금 제주에서는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2개월 동안 감귤을 수확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우스 감귤부터 만감류까지 해서 1년을 사이클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보면 3월달부터 해서 발화가 시작돼서 쭉 6월, 7월 가을이, 그 다음에 12월까지, 그 다음에 1월, 2월에서 휴지기에 들어간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제주도에서 연구한 결과다. 그럼 우리 육지부도 이 사이클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배를 하니까 철 보니까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육지부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하우스 나중에 제가 뭐 육지부하고 제주의 차이점을 말씀드릴 건데, 육지부는 이것보다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주보다 늦을 것이다가 아니고 제주보다 조금씩 빨리 움직인다. 왜 그럴까요? 예? 추워서. 씻을 때. 이거 한 개 드려야 돼. 뭐 맛있는 거 드릴까요? 맞은, 예. 감사합니다. 자, 시설 차이입니다. 시설 차이. 제주도는 만감류 하우스들이 중방이 3m 이상입니다. 3m 이상이에요. 가수 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건데, 육지부에서는 가수 하우스를 만드는 게 거의 없어요. 다 채소 하우스예요. 중방가 높다 한 2m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제일 높다고 해요. 한 3m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는 5m, 6m잖아요. 햇빛이 찌면은 온도가 어느 게 빨리 올라가겠어요? 낮은 게 빨리 올라가죠. 그러니까 육지부의 하우스들은 온도가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제주도는 육지부보다 늦게 올라갔다 늦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부에서는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한라봉 한 5번 정도 생육을 합니다. 5번 정도. 3번이 아니고. 육지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감류들의 생활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저는 뭐 다른 여러 강의를 다니면서 제일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강조하고 강요하는 게 이 잎입니다. 잎.
기초생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잎입니다. 식물체에 잎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식물만 죽는 게 아니고 동물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인간도 살 수가 없어요. 식물에 잎이 없다면. 그 잎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다 아시죠? 요 강합성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저 강합성해가 나온 산물이 뭐냐면 거의 탄수화물, 전분, 당 이런 거잖아요. 우리 동물들은 만들어낼 수 있나요? 식물이 만들어 놓은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가는 게 동물이에요. 그래서 식물에 잎이 없다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잎에 대해서는 강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잎이 하는 게 강합성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호흡작용도 합니다. 호흡을 해야만이 강합성에서 만들어내는 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동, 그러니까 요 다른 당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가지로 간다든지 뿌리로 가든지 가일로 가든지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이동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정산작용이 이루어진다. 왜? 이 식물체들 호흡을 하니까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기공을 통해서.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간과 동시에 뿌리로부터는 수분을 흡수해야 되겠죠. 나간 만큼.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흡수하면서 거기 양분도 같이 덩달아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잎의 중요성을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재배하는 성주인거니까 참외를 많이 재배하시죠. 참외도 잎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일이 달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작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맨잎 정도만 남겨라 나오겠죠. 모든 우리 가수를 재배하는 이 농가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채소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잎의 중요성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그 다음에 이제 가지라는 게 있어요. 가지. 일반 이제 채소류들은 가지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가수에서는 가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수분의 이동 통로이고 잎과 열매를 고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가지도 아셔야 될 게 전정을 할 적에 어떻게 잘라야 될지 이게 쭉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실.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잎도 중요하고 가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열매가 달려야 열매를 팔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약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TR율. 여러분들 가수 농사를 안 지으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TR율이라는 것은 지상부하고 지하부의 비율입니다. 나무의 지상부하고 지하부. 그 다음에 CN율, 탄수화물하고 질소의 비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상부와 지하부 비율인데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의 비율은 나무가 1m 컸습니다. 그럼 뿌리가 어디까지 가 있겠습니까? 토양으로. 1m. 오늘 맞습니다. 1m.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1대1. 생육은 1대1 지상부와 지하부에. 그래서 폭이 1m 나가면은 내가 가지가 1m를 자랐으면은 뿌리도 1m 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은 1대1입니다. 그 다음에 CN율입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양분, 뭘 줄 수 있는 양분이죠? 뭘 줄까요? 우리 대비 많이 주잖아요. 대비 주는 게 어떤 양분이에요? 어떤 양분이에요? 어떤 양분일까요?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양분들은 다 질소화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소화물. 그 다음 줄 수 없는 양분은 뭘까요? 줄 수 없는 양분. 인간이 줄 수 없는 양분은 예?
B 양분. 그렇죠? 햇빛하고 물하고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게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인위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식물 스스로가 생성해야만 되는 양분이 탄수화물이다.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만 놔놔도 안 줘도 식물 스스로 만들어내는 양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CN율이 있는데 CN율이 탄수화물이 많으면 내 스스로 식물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양분이 많으면은 내가 생식생장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양분 질소화물이 많다는 것은 생식생장으로 너는 자라기만 해라. 영양생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소가다시는 생장만 일어나지 가일한테는 아무 효과가 많이 없다. 그래서 수도작도 그렇죠.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은 또복을 해서 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질소질 비료를 줄여라. 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탄수화물 양분을 많이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라. 그 다음 기하결실이면 생리적 낙가라는 게 있습니다. 꽃이 핀 후에 한 7월 사이에 이제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가수에서 생리적 낙가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낙가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봄에 나무들이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하는 것들은 수체 내에 있는 저장 양분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잎이 나가가지고 조금 커지고 경화가 되고 나면은 잎에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수체 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양분이 서로 일반적인 가수에서 한 6월 중순 정도 되면은 양분 전환기가 있어요. 저장되어 있던 양분을 쓰다가 자기가 만든 양분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양분이 전환기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보면 일시적으로 보면은 양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 온다. 그래서 생리적 낙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 가온, 망감류 같은 경우에 그런 생리적 낙가가 그렇게 저장 양분하고 만들어지는 양분하고의 이 양분 전환기가 5월 25일경이 1차고 6월 20일경이 한 2차 정도가 온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막고 싶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무 내에서 양분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허기가 온다. 나무에서 보면 내가 좀 양분이 없어서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과일만 남기고 나머지는 스스로 그냥 떨어뜨려 버리는. 자, 그래서 나무의 생리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CN율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높을 경우에는 생식생장, 낮을 경우에는 영양생장, TR율이 높을 것은 지하부가 많다는 거고, 낮다는 것은 지상부가 좀 적다는 거. 그 다음에 꽃수가 많다는 것은 생식생장 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탄수화물이 좀 많겠구나. 그 다음에 새순이 많이 오면은 질소 양분이 좀 많겠구나. 그 다음에 착가량도 풍작이냐 흉작이냐 이런 걸 보고 생리를 판단하기. 그 다음에 전정 방법도 내가 가지를 자르는 절단 전정을 해야 할 것이냐 소금 전정을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전정 강도도 강하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약하게 해야 될 것이냐. 전정 후에도 열매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따낼 것이냐. 이 전체적인 CN율이나 TR율, 나무 생리 다 봐서 여기에 따라서 나무의 생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나무를 놔놓고 요즘에 그렇잖아요. 가수원에 오면 전화가 옵니다. 내가 한라봉 농사지인데 600평지인데 대비 얼만큼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우리 책에 보면 딱 300평당 대비 3톤을 여세요. 딱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넣는 게 나무의 수세를 보고 이 전체적인 이런 판단을 해서 수세를 보고 이 나무는 A라는 나무는 세력이 좀 약하구나. 그러면 조금 시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비료를 조금 더 주고
B라는 나무는 생육이 잘 돼. 그러니까 이건 대비를 줄이고 이렇게 주셔야 되는데 책에 보면 다 일률적으로 300평당 얼마에 여셔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꽃과 열매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배하시다 보면은 전정도 하셔야 되고 이제 망감류들이 거의 전정할 시기가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꽃과 열매, 감귤꽃은 지난해 발생한 가지, 그러니까 1년생 가지에 쭉 달린다고 합니다. 결과모지에서 새순이 나오면서 꽃이 피고 과일이 달린다. 그래서 망감류는 충실한 결과모지에 유여파가 피고 짧고 빈약한 결과모지에 한 개의 눈에서 직화 3개에서 5개 대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망감류를 재배하는 것하고 일반 온주밀감 재배하는 건 전정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망감류는 뒤에 나오겠지만은 잎을 가지고 끝에 꽃이 핀 유여파라는 거예요. 유여파. 거기에 있는 꽃에 가위를 달아야 되는 거고, 일반 온주밀감은 유여파가 아니고 직화에 가위를 달아야 됩니다. 왜? 망감류들은 가위를 키워야 되잖아요. 가위를 키우려고 뭐 잎이 있고 꽃이 핀 가위를 크겠죠. 그러나 온주밀감은 가위를 키우면 안 됩니다. 일정한 크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여파보다는 직화에 달기 때문에 전정 방법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감귤 농사 짓기 쉽죠. 이런 것들은. 왜? 봄순, 여름순, 가을순. 1년에 제주도에서 한 3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망감류들은 봄순, 여름순, 가을순 해가 다 달립니다. 새순이 나오면은. 그 이듬해에. 자, 올해 봄순이 나왔고, 또 2차로 여름순이 나왔고, 그 다음에 가을순이 나왔는데, 이 가지에 다 꽃이 개화를 다 해요. 어디를 잘라도 되겠죠? 그게 망감류예요. 여기 보면 봄순, 여름순, 가을 모두 꽃이 피는 거,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그러나 봄순만 나왔다. 그럼 그 끝머리 끝에만 봄순, 여름순 나왔으면 봄순은 아예 안 들어오고 여름순에만 봄순, 여름순, 가을순 나왔는데 봄순과 여름순에는 꽃이 안 오고 가을순에만 타는 이런 품종도 있어요. 그게 온주밀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밀감, 온주밀감. 그 다음에 하루미라는 이런 품종 같은 경우에는 가지 끝에만 오니까 재배하기 쉽지가 않겠죠. 전정하기도 이런 걸 보고 전정을 해야 돼. 나무를 자를 적에도. 그래서 망감류들은 봄순, 여름순, 가을순 어느 순에서든지 꽃이 다 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뿌리입니다. 뿌리는 나무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흡수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분을 흡수합니다. 뿌리는 연 3회, 6월, 8월, 9월, 10월에서 12월 3회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3회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거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5회 정도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제주에는 6월달에 새순이 논다고 해도 저희 거제 같은 경우는 한 4월달 봄에 한 번 더 나요. 4월달, 6월달. 그 다음에 8, 9월달 오고 10월달 오고 11월달 또 놉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 생겨요. 그러니까 망감류다 보니까 새순이 놓으면 꽃이 다 핍니다. 꽃이. 그래서 여러분들 망감 한라봉을 사러 갔는데 내 머리만한 한라봉 보신 적 있나요? 제 머리만한. 제 머리가 조금 적습니다. 제 머리만한 한라봉. 못 보셨죠? 우리 거제에 보면 제 머리보다 뭐 한 절반 정도는 되겠죠. 이런 한라봉을 엄청 비싸게 팔아요. 엄청 비싸게. 뭐 3개 한 박스, 뭐 3kg 한 박스에 한 3개 정도 넣어놓고 뭐 한 5만 원, 6만 원 달라요.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저는 절대 안 사 먹습니다. 왜? 여름순에 달린 과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름순이라 해도 6, 7월에 달린 과일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육이라는 게 안 된 상태에서 여름에 온도 높잖아요. 얼마나 잘 크겠어요. 엄청 큰 거예요.
이따만 해요. 한라봉이 이따만 해요. 그런데 까보면 먹을 거는 많이 적다. 맛도 정상적인 한 350g 정도보다는 맛도 그렇게 많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무는 육지부는 좀 많이 한 5회 정도 나온다. 이 제주도에서 보면 봄순 오고, 자, 나무 생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위에 새순이 나옵니다. 새순이 나오고 새순이 멈추면 뿌리가 다시 자랍니다. 뿌리가 자라고 어느 정도 다 자랐다 싶으면 다시 여름순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름순이 다 자라고 나면 뿌리가 다 자라고 가을순 오고 가을순이 멈추고 나면은 뿌리가 자랍니다. 그래서 위에 지상부가 자라는 것하고 밑에 뿌리 지하부가 자라는 것은 반대로 자란다. 가지가 자랄 적에는 뿌리는 정지되어 있다가 가지가 정지되고 나면 뿌리가 자라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자란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강합성 양분 배분 적어놨습니다. 열매가 50%가 강합성을 했는데 잎에서 강합성을 해갖고 양분을 만드는데 그 중에서도 열매가 50%를 가져간다. 엄청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싱크로서 요구하는 양분을 요구하는 힘이 과일이 제일 크다. 꽃과 과일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잎줄기가 20%고 뿌리의 30%는 뿌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장 양분으로 비축하기 위한 양분으로 들어간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감귤 착화. 전정을 할 건데 감귤이 어디에 달아야 될지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직화라는 게 이 마디마디 꽃이 다 핍니다. 감귤은 마디마디 꽃이 다 펴요. 이게 직화. 이 결과 가지가 한 게 있는데 이파리 척지마다 다 달리는 게요, 꽃이. 그렇죠? 이거는 직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가지가 한 개 쭉 들어 잎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꽃이 피죠. 잎이 있고 꽃이 있다 해서 유엽화. 잎이 있고 꽃이 피다. 유엽화. 그 다음에 총상화는 직화도 있고 유엽화도 있고. 그래서 한라봉이나 망감류에서는 어떻게 따라 했습니까? 예? 망감류는 어떻게 달아야 된다 했죠? 유엽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총상화가 왔을 때는 망감류에서는 이 직화들 다 따버려야 됩니다. 작은 거. 유엽화만 달리도. 그 다음에 온주밀감에서는 이걸 따버려야 되는 거죠. 이걸. 그렇죠. 그래서 망감류하고 온주밀감 조금 다르게 이렇게 보셔야 된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자, 혹시 망감류 지금 재배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이제 전정하셔야 됩니다. 전정. 지금 이 시기가 수확하고 나면은 휴면기를 최소한 한 15일 정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고 나면 휴면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수확하고 바로 전정이 들어갑니다. 왜? 제가 그래서 3월달에 발화를 시작하더라. 휴면기라고 좀 나왔는데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수확하고 나면 바로 전정하세요. 그래서 바로 전정은 바로 수확하고 나면 바로 전정을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이 가수의 요 전정입니다. 전정. 지금은 저희들이 거의 전정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통일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정지하고 전정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지라는 것은 나무의 골격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의 골격. 그 다음에 전정이라는 게 나무의 장가지를 정리를 하는 게 전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만 내놨는데 제주도에서는 처음에 다 개심자연형이라 해서 이름 자체를 망감류의 이름 자체를 개심자연형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개심자연형 같기도 한데 배상형도 조금 가미가 돼 있는 것 같다. 배상형하고 개심자연형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림 보고 느끼신 분.
없나요? 이거 걸려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없나요? 다시 올라가면 주제가 남이 일단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 개심자예요. 와, 눈썰미가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뭐 가지고 계시나요? 자, 그럼 비교해서 한번 드세요. 내가 나오는 건데. 근데 됐습니다. 같은 건데 제가 다른 걸 드릴게요. 이 두 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배상형이나 개심자연형은 모르시는 분은 구분하기 힘들지만 여기 보시면은 개심자연형이라는 것은 주지, 이게 주관이죠. 주지가 1번 주지, 2번 주지, 3번 주지 구분이 되죠. 배상형은 구분이 없잖아요. 똑같은 데서 동일한 데서 세 개가 나온 거예요. 동일한 곳에서 위치가 주지의 위치가 똑같아요. 동일한 곳에서 위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나무가 세 개. 그래서 배상형하고 개심자형은 이게 있느냐, 이 순서가 있느냐, 순서가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개심자연형이라고 하는데 전정해 놓은 것 가서 보면은 순서가 없어요. 다 한 곳에서 다. 그래서 배상형하고 요 개심자형하고 또 혼합되어 있는 그런 수형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배상형은 동일한 주지의 나온 위치는 동일하지만 완전 옆으로 펴는 거예요. 옆으로 배상형은. 예. 왜 배나무에서 완전 발 누워버리잖아요. 그게 배상형이고 개심자연은 그래도 한 45도 정도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노는 기후 이 주지에 놓은 순서를 보니까 똑같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망감류를 재배하신다고 하신다면은 저는 권하는 게 요 개심자연형이 아니고 Y자형 수형이에요. 왜? 앞으로는 모든 나무들이 모든 나무라고 뭐 말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무의 수형들이 Y자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관리하기 편하죠. 햇빛 잘 들어가죠. 통풍 좋죠. Y자형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망감류를 한다면 요 개심자연형이나 이런 것보다는 Y자 수형으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제주도에서는 실험을 하고는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무들은 다 Y자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왜 Y자형으로 가야 되느냐. 자연형 나누면 제일 좋지. 전쟁도 안 하고 품삯도 안 들고 제일 좋은데 왜 안 돼? 이리 나누다 보니까 과일이 아까 말씀드렸죠. 낙하가 많이 일어나더라. 왜? 과일이 떨어지지 잘 안 달리고 하니까 햇빛도 잘 안 들어가고 바람도 잘 안 통하고 그렇더라. 그래? 그러면 나무 수형을 좀 바꿔볼까? 주간형으로 온 거예요. 주간형으로 왔는데도 또 낙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주간형이 지금은 어디에서 적용을 하냐면 사과나무 있죠. 원주형이가 조그맣게 키우잖아요. 한 2m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어요. 왜?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주간형으로 했는데 이거 낙하가 일어나서 조금 바꾼 거예요. 변칙 주간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주간에 위에 대가리 여기 머리만 탁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변칙 주간형은 이 주지가 5개. 이것도 하다 보니까 과일이 좀 떨어져. 그래서 배상형이나 개심자연형 가지를 한 3개 정도 남기는 것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개보다는 2개 하면은 햇빛도 더 잘 들어가고 통풍도 더 좋을 거고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육지부 쪽에서 이 망감류를 제외한 감귤류를 제외한 모든 가수들이 Y자형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핵가류들은 거의 Y자형으로 거의 이제 정립된 상태고, 그래서 다른 아마 수종들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두 가지가 동서로 가는 가지 2개 동서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수원의 방향에 따라서 그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햇빛이 많이 들어가고 하면 동서하고 남북은 그 차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40도로 가다 보면.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지 전쟁의 이론, 내란 앞에 나온 데랑 똑같습니다. 탄수화물과 질소의 비율인 CN율. 자, 여기서 보면 탄수화물이 충분하고 질소가 약간 적은 상태를 만들어줘야 가수에서는 착과도 잘 되고 꽃도 잘 피고 과일도 좋다. 질소를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과일이 좋아지는 절대 아니다. 왜? 질소를 많이 줘서 키우려고 하면은 그냥 나무 키우세요. 나무. 나무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나무. 잎목을 키우는 목적은 나무 잎목을 왜 키워요? 예? 자, 잎목을 키우는 나무 그 자체를 키우는 거죠. 그럼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질소 비료만 주면 되잖아요. 나무 잘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수는 왜 재배를 하세요? 나무가 아니고 우리가 목적하는 건 열매거든요. 나무만 잘 키우려고 하면 질소 비료만 주면 되는데 나무가 아니고 열매가 좋아야 되니까 나무보다는 열매를 잘 키워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질소 비료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잎에서 만든 탄수화물이 조금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탄수화물이 조금 많아야 과일도 좋고 꽃도 잘 피우고 우리가 원하는 과일을 수확해서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충분하고 질소가 약간 부족한 이 상태를 CN율에서는 이 상태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태를 알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무의 수세를 보고 쭉 판단하고 크다 보면은 가을 정도 돼서 보면은 하지가 좀 많이 났다. 이거는 수세가 좀 강하네. 그럼 내가 질소 비료를 좀 줄여야 되겠어. 내가 과일이 많이 달렸는데 도장지가 안 나왔네. 이건 수세가 조금 약하네. 그럼 비료를 좀 줘야 되겠어. 그래서 가수를 재배하는 나무마다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조절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나오신 지상부와 지하부의 TR율입니다. 탑지상부와 지하부. 자, 전쟁을 할 적에 여러분들 혹시 뿌리 잘라본 적 있나요? 가수 재배하면서? 뿌리. 그렇죠. 못 자르죠. 그래서 당근은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부를 조절을 해서 지하부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1대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상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하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상부를 자르기 때문에 지상부가 줄어들면은 지하부도 뻗어나갈 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 100가지 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지상부가 없어. 50밖에 없어. 50만 흡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가수에서는 지상부만을 가지고 조절을 해왔다.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당근을 하는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포도 같은 경우에 이 긴 걸 가지고 가면서 트랙터 연결해서 쭉 잘라버려요.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서 쭉. 그래서 당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상부하고 지하부의 어떤 생육을 균형을 맞춰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안 하죠. 가수원들이 다 경사지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거 이 부분을 탁 드러내버렸다 하면은 TR율이 엄청 줄어드는 거죠. 지상부가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할 적에도 내가 세력이 강하다. 나무의 세력이 엄청 강하다. 어떤 전쟁을 해야 돼요? 나무의 세력이 엄청 강해. 과일이 안 달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전. 예? 강전정. 세력이 강한데 강전쟁을 해요? 세력이 엄청 강하게 과일이 안 달린다면 전쟁 안 해도 되는 거죠. 왜? 세력이 강하다는 것은 질소 성분이 많다든지 뿌리가 엄청 많다든지 그런 게 위에 세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렇게 세력이 강할 적에는 되도록이면 가위를 많이 착가를 시켜서 세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TRU를 보고 전정도 강전정을 할 건지 약전정을 할 건지 그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리콤의 법칙입니다. 우리 뭐 이 연구하시는 분 중에 이름이 리콤이라는 분이 계셨나 봐요. 제가 뭐 저분은 잘 모르지만은 이 법칙은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리콤의 법칙은 뭐냐 하면은 나무의 각도예요. 나무를 수직으로 키울 것이냐, 수평으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밑에 해안기로 키울 것이냐. 나무를 수직으로 키우면은 영양 생장이 엄청 잘 일어난다. 세력이 강해진다. 수평으로 키우면은 영양 생장보다는 생식 생장 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50도 이상, 50에서 90도까지는 수세가 아주 강해진다. 내가 나무가 보니까 수세가 엄청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가지를 살 떨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 뭐 전정할 적에 가지를 살 유인해가 떨어지면은 그럼 수세가 너무 약하다. 여기 보시면은 수세가 이제 적당한 게 30도부터 50도 사이인데 거의 한 45도 정도 우리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적당한 여기가 보면은 우리가 가위를 우리가 영양 생장보다는 생식 생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일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가일이 중요한 거는 여기 0도에서 180도에부터 한 45도 이 사이가 제일 좋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 바뀌었어요. 이론들이. 사과 농사는 어떻게 짓나요? 전정 방법이 하나 생겼어요. 사과의 전정 방법이. 어떤 게 생겼을까요? 예? 한 10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사과에 너림 전정이 생겼죠. 너림 전정. 왜? 리콤의 법칙에 따르면 너림 전정하면 과일도 안 좋아지고 생육도 안 좋아지고 다 안 좋아져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근데 사과에서는 지금 너림 전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법칙들도 아마 조금씩 변화는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 그런데 우리 망감류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 크잖아요. 가만 달아놔도 처지거든요. 처지고 나면은 당이라더니 과일 맛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0도 이상 한 10도에서 45도 그 사이를 각을 유지를 해줘야 고품질의 망감류를 생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부우세성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눈이 세력이 제일 강하다. 여러분, A 보면은 이걸 안 자르지 않고 그대로 놔놓으면은 제일 위에 있는 이 눈의 가지가 제일 많이 컸죠. 그 다음에 가면 점점 줄어듭니다. A라는 걸 절반 정도 잘랐을 적에, 자르고 나니까 잘랐는데도 제일 위에 있는 눈의 가지가 제일 많이 자랐더라. 여기에서 보면 A나 이 50% 잘랐을 적에 놓은 가지들의 총량은 똑같다. 그래서 낳아 놓을 적에는 가지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자르고 나니까 눈수가 적어졌죠. 가지는 길어졌죠. 그 종량은 똑같다. 그 다음에 이 B에서도 보면은 그대로 낳아 놓으니까 위에가 잘 자랐는데 이걸 유인을 해서 휘었다. 자, 중간을 좀 높게 하니까 중간에 있는 눈들이 제일 크게 자랐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45도로 눕혔을 적에는 제일 위에 있는 가지가 제일 많이 자랐다. 그래서 정부에는 제일 위쪽에 있는 눈이 제일 강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분의 흡임성인데 이것도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양분의 흡임성. 양분의 흡임성이라는 것은 어떤 소리냐 하면은 세력이 강한 나무나 키가 큰 나무가 양분을 많이 가져간다. 그렇죠? 전정을 하실 적에 한 놈은 이렇게 크고 한 놈은 이리 작다. 자, 오른쪽은 여러분들 보면 왼쪽이죠. 왼쪽은 이렇게 커. 오른쪽은 이렇게 작아. 어느 쪽이 더 잘 자랄까요? 오른쪽. 그렇죠? 여러분들 보면 왼쪽이죠. 그래서 이게 양분의 흡입. 그래서 여기 보면 전정을 할 적에 한쪽 가지는 이렇게 크게 남겨두고 한쪽 가지는 작게 잘랐을 경우에 1년 동안 큰 비율을 보면 이 여기에 있는 큰 가지가 훨씬 더 많이 자라고 크다.
그래서 큰 가지가 크다는 게 양분의 흡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5개 정도의 CN율, TR율 해가지고 쭉 리코메 법칙, 그 다음에 정부 우세성, 양분 흡입성 이걸 보시고 전정을 할 때 가지를 잘라 주셔야 된다.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라야 된다. 그 다음에 전정할 때도 중요한 게 우리 전정은 왜 하지요? 왜 나무 그대로 놔놓으면 갈 많이 달리는데 왜 자를까요? 예, 수세 유지도 많습니다. 예, 수관도 만들기고 맞죠. 수관도 자, 전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햇빛 잘 들어가게, 바람 잘 통하게, 관리하기 편하게, 그거예요. 그리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는 원추형, 이거는 변칙 주관형인데 안에 있는 동그라미 속에 있는 공간, 저 공간들은 뭐냐면 그늘이라는 소리예요. 그늘. 그 그늘에 들어가면은 잎들이 강압성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간들이 무효용적이라는 게 무효용적, 쓸모가 없는 공간이다. 그 다음에 유효용적은 생산에 기여한 잎을 가진 수간부. 그래서 전정을 하면서 이 유효용적을 무효용적은 줄이고 유효용적을 높일 수 있게끔 전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감귤 같은 경우는 개심자형이나 배상형 위주의 이런 수형을 만들어서 전정을 해줘야만이 이런 무효용적을 많이 줄일 수 있더라. 단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아까 개심자형으로 한다고 했죠. 정리를 하다 보면 이 다음에 있나 보다. 자, 만감 수용 목표가 8대 10, 1대 0.8 정도 됩니다. 이 수고가 1m 정도 올라가면은 폭은 한 0.8. 그렇죠? 거꾸로. 수고가 0.8일 때 이 폭은 한 1m 정도. 그래 조금 더 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지름 3개, 4개. 이거는 여러분들 만들기 나름인데 이 정도 하면은 좋다. 완전 구체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제가 우리 거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개심자연하고 만들어 봤는데, 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단점이 있어요. 예? 만감유본께 유효파에 꽃을 단다고 했잖아요. 가위를 단다고 했잖아요. 유효파 꽃을 단다. 이 가운데가 그냥 텅텅 비어버려요. 가지들이 없어가지고. 가운데가. 그래서 이 전정을 하면서 가운데 정도의 가위를 달 수 있는 이런 부위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끝에 이리는 많이 달리는데 가운데 여기가 텅텅 비어버리더라.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이거는 지금 이제 헷갈리 쪽에서 보면 이제 가지들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개심자연은 가지들이 그대로 드러나. 여기도 보면 개심자연이라고는 말은 하지만은 배상형 비슷하죠. 거의 같은 부위에서 분화가 됐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배상형은 이제 개심형 해가지고 같이 얹었고 이런 식으로 용어를 같이 이제 섞어서 지금은 조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운데가 좀 비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재배할 때 가운데에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 된다.